본인이 많이 먹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. 술입니다, 술. 당뇨병 환자가 술 먹어도 될까요? 아니면 먹으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? 네,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. 가장 많은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죠. 당뇨가 오면 이제 술 끊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교류하시는 말인데 당뇨병 환자 술 먹어도 될까요? 아,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? 예. 본인이 많이 먹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. 일단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술을 마셔야 되는 원칙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몇 가지 주의할 사항만 좀 주의를 하신다면 적절한 양의 술은 드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적절한 양이 얼마냐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잔, 소주잔이면 소주잔, 맥주잔이면 맥주잔, 정상적인 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하루에 3잔 이상을 드시게 되면 이건 조금 술이 많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술 1g당 칼로리가 5kcal 정도 되기 때문에 소주 한 병에 칼로리가 무려 500kcal나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당뇨 환자들도 술을 드시는 거에 있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없지만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술이 문제가 되는 게 영양가는 거의 없는데 칼로리가 많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술에 있는 칼로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. 네. 술을 선호하시거나 술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술도 음식이다, 식품인데 왜 굳이 못 먹게 하느냐. 근데 이제 우리가 음식이나 식품을 말할 때는 영양소를 의미를 하는, 영양가가 있다,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. 영양가라고 하는 거에는 열량,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같은 뭐 다량 영양소, 그다음 미량 영양소,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. 술은 유일하게 영양소는 없이 열량만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뭐 엠프티 칼로리라는 표현도 쓰고 빈 열량 식품이라는 표현도 쓰는데, 드시게 되면 듬뿍 열량은 얻어갈 수 있지만 영양소는 얻기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권하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저희도 권하고 싶진 않지만은 즐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담배를 피시는 의사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은 또 저는 항상 이제 환자들 설명할 때 술을 드시면은 이게 이 술에 있는 칼로리를 우리 몸에서 이제 칼로리를 써야 되니까 칼로리만 쓰고 그 나머지 같이 먹는 안주에 들어있는 칼로리나 이런 것 에너지는 다 저장하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걸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. 네, 술을 이야기할 때는 진짜 그 말씀처럼 안주가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. 술만 먹어도 사실 좋은 건 물론 아니지만 술의 가장 폐해 중에 하나는 고열량의 안주를 함께 먹는다라는 거 가장 또 저희가 염려하는 바이고요. 근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술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. 소주를 먹을 때는 안주를 삼겹살, 치맥, 약간의 그 조합이라는 게 있고, 실제로 저희가 그런 국민 영양 조사라고 하는 대규모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먹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정말 조합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열량의 술을 고열량의 듬뿍 지방이 있는 삼겹살과 함께 먹는다고 하면은 열량에 과하게 섭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라고 또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최정 교수가 이제 어제 분명히 소전을 했을 텐데 소주하고 삼겹살을 우리 평소에 딱 먹는 걸 한번 얘기해보자고요. 삼겹살을 보통 한 2~3인분 드시면 그렇게는 못 먹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술을 좋아하니까 환자분들한테 드시지 마시라고 말은 잘 못하거든요. 선생님 혹시 이럴 때 적절히 잘 좋은 음주 습관을 갖는 방법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가끔은 이제 환자분들이 교수님께는 술 먹어도 되는지 내지는 이런 걸 잘 못 물어보고 오히려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그래도 한 잔은 되지요? 뭐 아니면은 소주는 열량이 별로 없다는데요? 뭐 아니면 막걸리는 몸에 좋다던데요?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런 말씀들을
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환자들의 식사 습관 같은 것들 평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하루 동안 또는 뭐 3일 동안 어떻게 식사하셨어요?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데 술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희끼리 하는 말은 안 드시는 분은 있어도 한 잔 드시는 분은 없다. 예. 술의 종류에 맞는 잔에 담아서 한 잔 내지 두 잔 뭐 이런 것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음주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어찌 보면은 실천하는 거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만약에 건강한 음주의 상황이 됐을 때는 말씀처럼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조금은 더 건강한 안주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. 아까처럼 삼겹살이라든지 뭐 치킨 이런 음식들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단백질도 먹고 채소도 함께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에다가 뭐 샐러드를 이렇게 버무려 있는 이런 것들의 형태라든지 조금은 그런 방법들을 적용해 보면은 나름의 또 방법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제 보면은 보통 우리가 회식할 때 소주 한 병에 한 2병 드시고 삼겹살 한 2인분 먹고 마지막 피니쉬를 네. 밥으로 밥이나 냉면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이제 그런 정말 센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데 네. 그렇게 하면은 칼로리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? 교수님 말씀처럼 355ml인가요? 그 소주 한 병. 네. 약 500칼로리 정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삼겹살 1인분 한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 한다 하면은 약 2000칼로리 정도 나오고 밥 한 끼로 드시게 되면은 못해도 2300, 400칼로리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남자 성인 하루 섭취 권고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. 네. 그리고 이제 뭐 궁금해하는 것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걸리는 뭐 괜찮다. 네. 맥주보다는 소주가 낫다. 네. 이런 얘기 많이 해요. 네.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술은 다 술 똑같습니다. 더 좋은 술이 더 있고 뭐 더 나쁜 술이 있는 거예요. 술 자체는 술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. 저는 이제 환자한테 그 술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보면은 이제 술을 정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정말로 딱 그 와인 한두 잔만 딱 드시고 이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고 한 잔만 먹으려고 했는데 벌써 한 병이 이미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술에 어떤 보존성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런 분들한테는 한두 잔만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먹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건강한 술 음주 생활 할 수 있는 분이면은 한두 잔 먹는 거 정도는 무난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술도 이제 먹어보면은 첫 한두 잔이 제일 맛있잖아요. 제일 맛있는 잔만 드시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. 그 이상은 뭐 이제 맛이 비슷비슷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. 근데 술이 이제 먹다 보면은 이제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먹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있죠. 사실 제가 어제 봤던 환자분이고요. 하루에 인슐린을 4번 맞는 1형 당뇨병 환자였고요. 이 환자가 어제 외래를 왔는데 새벽에 응급실에 왔다가 외래를 오셨습니다. 오셨던 이유가 환자가 이제 야간에 좀 여러 가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분이었고 그 작업을 하시면서 맥주 4캔을 드셨답니다. 다른 거 없이 맥주 4캔을 드시면서 아침에 이제 의식을 잃고 와이프분이 이제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혈당이 28 뭐 이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심한 저혈당이 올 수 있는데요.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이나 그 다음에 일부 설포닐유리아 계통의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꼭 드실 때 적절한 안주, 그 다음에 본인이 저혈당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드셔야 됩니다. 우리가 안주 없이 술만 드시게 되면 알코올 자체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가 되는 대신 간에서 포도당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혈당이 확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꼭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약제와 인슐린을 쓰는 분들은 저혈당에 대한 우려를 항상 잘 알고 가족분들도 잘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은 그 당뇨병 환자에서 특별한 음주에 대해서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.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